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어젯밤엔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5일 오후 9시경에 서울 내발산동 소재의 4층짜리 건물 옥상에 그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 19대가 출동했습니다. 네. 소방관 56명이 출동해서 다행히 18분 만에 큰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이 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풍선에 있는 기폭장치가 터져서 불이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덩달아서 늘고 있는데요. 창고나 공장부터 야산 또 일반 다세대 주택 옥상이나 차량에도 불이 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일 오후 2시쯤에는 경기도 파주시의 창고 옥상이 또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예. 그 창고 옥상이 지붕이 330제곱미터 정도가 불탄 거예요. 소방서 추산으로 8,7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고 그리고 또 김포공항 근처 공장에서도 지난 5일 오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또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파주시의 야산에서 또 오물풍선이 추락해서 화재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7월 24일에는 경기 고양시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도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트럭의 곁에서 화재가 나면서 트럭 외부가 불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때문에 자꾸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나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상당히 지금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나면 사실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나 막막한 현실이거든요. 현행법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또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 보험 여부가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오물풍선이 낙하해서 그 우리 국민의 차량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 흔히 자차라고 알고 계시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체로 전쟁이나 외국의 군사 공격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물풍선이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전쟁이나 외국의 군사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약관 해석을 해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적용해서 보상해준 사례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화재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용 승인 전이어서.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줘야 되는 대상인지가 문제인데 정부나 공무원이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하자니 민방위 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막부터 무서운 흥행 열풍이 불었던 프로야구가 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조금 과장을 보태면 한국인 5명 중에 1명이 올 시즌에 야구장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 한 해 누적 관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은 건 이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처음이라고 해요. 네,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982년에 6개 구단 체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총 관객 수가 14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시즌 시작하자마자 4월 9일에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고 매달 100만 명씩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적 1,000만 관중이 돌파가 되면서 경기당 관중 수도 1만 5천 명. 그야말로 한 프로야구가 국민 오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그 응원 열기를 막지를 못했는데 그 인기 비결로 좀 기아나 삼성 같은 좀 전통적인 인기 팀들이 선전한 역할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옛날 고교 야구의 인기를 물려받아서 예. 그 각 구단이 지역성하고 결합이 됐거든요. 지역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에 불이 붙었고 또 코로나19 때 메이저리그가 못하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 한국에서만 경기하고 이러면서 한국 프로야구가 재발견됐거든요. 네. 그때 또 한 번 인기의 불이 더 붙었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강호들이 막 각축을 벌이니까 팬덤이 강력한 막 기아,
삼성 이런 팀들이 1위 다툼을 벌이고 그리고 또 이 롯데, 한화 이런 팀들이 5위 다툼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열기가 더 강해지면서 심지어 8월의 폭염, 그 비수기의 폭염마저도 프로야구가 이겼다. 네. 보통 8월 달에는 관객이 줄어들었었는데 올해는 8월 달마저도 경기당 관중이 1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프로야구 열기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덤 말씀해 주셨는데 2030 세대 젊은 여성 팬들의 파워가 한몫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기 관람 스포츠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콘서트 문화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 중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표 구입자 중에 여성이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 여성 비율이 37.7%에 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관람객도 늘어나면서 제가 극장이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경기장인데도 마치 공연장처럼 그러한 관람비가 나타나고 열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국 야구 특유의 응원 문화가 이 1,000만 관중을 끌어들인 비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의 이른바 삐끼삐끼 춤, 국내외 SNS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 삐끼삐끼 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한국 프로야구 응원 문화가 특별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뉴욕타임스가 저 한국 치어리더 영상이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수백만 건 달한다라고 네. 하면서 인기 조명을 했는데 저 삐끼삐끼가 기아 투수가 상대편한테 삼진을 딱 시켰을 때 상대편을 조롱하는 춤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상대편 조롱을 절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좀 놀자. 너는 프로야구 왜 이렇게 살벌하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프로야구는 마치 록 콘서트 같다. 승부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자체를 즐긴다. 이런 이야기가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성 관람객도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관중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재근 평론가, 송영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